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김진태. 보낼 줄 알았는데 항소심에서 또 기적적으로 생還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김프로쇼 게시판에도 오셔가지고 김진태 어떻게 된 거냐 얘기를 좀 해달라라고 막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모두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 제가 지금은 이제 민간인이잖아요. 예. 기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판결문이라든지 뭐 판결 요지라든지 이런 거를 그 현직에 있는 서초동 기자들처럼 볼 수가 없어서 이거는 제가 내용을 조금 살펴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코멘트는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된 것 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야 돼서 전체적으로 김진태 사건이 어떤 식으로 돌아갔는지 일단 개요를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진태 의원의 혐의는 자기가 공약을 이행하는 걸로 강원도에서 3등이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민들한테 쫙 보냈거든요. 예. 그게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뭐 이런 결과를 내놨는데 내가 3등이더라라고 보냈는데 매니페스토에서 그렇게 등수를 뽑아가지고 자료를 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약을 누가 얼마나 이행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낸 적은 있으니까 김진태 의원실에서 그 내용을 받아다가 보고 자기들이 이제 자의적으로 쭉 이제 보니까 우리가 3등 정도 되더라 해가지고 이제 뿌렸다는 거예요, 내용을. 그래서 이게 분명히 허위사실 공표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 근데 선관위에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검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건 뭐 허위사실이라고 보기가 조금 그렇다. 자기가 고의로 막 허위사실을 이렇게 유포하려고 했던 걸로 보기가 좀 어렵다 해가지고 그냥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당시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집권 여당이었으니까 미끼이 있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뒷말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어쨌든 검찰에서 그렇게 그냥 무혐의 처분을 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보고는 아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서울고등법원에다가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를 좀 봐주십시오라고 재정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재정 신청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불복 절차인데, 그렇죠. 검찰이 결론을 냈는데 그 결과가 말이 안 된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이 그걸 받아다가 쭉 내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해서 그 재정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재판에 넘기십시오. 검찰에서는 무혐의라고 처분을 했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재판을 받아봐야 되겠소. 그래서 1심을 쭉 해서 국민참여재판을 했는데 벌금 200만 원 형이 나왔어요. 예. 근데 이번 2심 재판에서 어떻게 나왔는 거냐면 재정 신청을 받아줬던 서울고등법원이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물론 재판부는 달랐겠지만 서울고등법원이 그거를 쭉 1심에서 넘어온 거를 판단을 해보니까 맨 처음에 검찰이 무혐의 했던 거하고 똑같은 취지로 이거는 무죄다라고 무죄를 선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약간 모양새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검찰이 무혐의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선관위가 굳이 이걸 갖다가 서울고등법원에다가 다시 좀 판단해 주세요, 이상하거든요 했더니 서울고법이 보고 이건 문제가 있네요, 이건 재판을 합시다 해서 1심에서 유죄가 났는데 그게 항소심에 올라가서는 맨 처음에 검찰이 했던 거하고 똑같은 취지로 무죄가 났으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건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법원이 그거 문제 있으니까 기소해 이래놓고는 재판장이 가져와서 이거 무죄야 라고 하는 꼴이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검찰이 처음에 재정 신청을 받아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니까 예.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판단이 나왔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예. 제가 아직 판결문의 주요 내용들을 면밀하게 못 봤기 때문에 이 정도 이상의 어떤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내지는 이런 부분은 조금 이상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걸 지금 말씀해 드릴 수는 없어서 조금 답답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이제 기다려 보시면 제가 내용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릴 기회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재정 신청 자체에 대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분들이 조금 이제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검찰에서 무혐의를 했는데 그 무혐의를 받아다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야 이건 문제 있으니까 재판에 넘겨. 그래서 재판에 넘겼는데 그 재판에서 이걸 유죄를 내려주세요 하고 싸워야 되는 것도 검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혐의한 사건을 법원이 아니야 이건 유죄로 볼 여지가 있으니까 재판을 해보자. 그래서 가져갔는데 그 유죄를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검찰이어야 되니까 야 이거가 좀 이상하지 않냐.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창피한 일인데 그럼 자기들이 틀렸다는 거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것도 조금 모양새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막 생기거든요. 예. 근데 그 자체로는 일면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검찰 조직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무혐의했던 게 뒤집어져가지고 실형이 나오고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중형이 나오고 한다 그러면 그럼 검찰이 아주 바보 되는 거니까 그 밑에서 이제 공소유지를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재판에서도 검찰이 뭐 구형 얼마 하겠느냐 물어봤더니 뭐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이유로 진행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1심에서 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유죄를 받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이야기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어딘가 모르게 조금 이상한 모양새의 판결이 나온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 김프로의 능력이 빛나는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3심 가서 엎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근데 3심은 이제 사실심이 아니거든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증거관계를 놓고 다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적용된 공직선거법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법 적용이 잘 됐느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김진태한테 공직선거법을 적용한 것이 문제가 없었느냐 뭐 이런 건데 법률심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났다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거와는 전혀 다른 형국이라서 좀 쉽지 않게는 됐죠, 솔직히. 그래서 이 내용이 내용상 명백하게 조금 문제가 있고 사실관계를 다퉈야 될 만한 사정 변경이 크게 있지 않는 이상은 2심에서 내려진 판결이 뭐 번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김진태 의원 입장에서 되게 크게 한숨을 돌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조금 드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내용을 논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건지 물론 이제 3심에서 다퉈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파기환송이 돼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KTX 여승무원들 1심, 2심 이겼고요. YTN 노동자들 1심, 2심 이겼고요. 이 3심 가서 엎어진 거 아닙니까? 양승태 때문에. 존나 야마돌았어요 그때 진짜. 네, 그래서 아무튼 3심에서 뒤집어져서 내려올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이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모양새가 조금은 이상한 게 맞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용문인가 궁금하실 분들도 많을 테고 오늘 내일 정도 사이에는 계속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분석 기사를 내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저도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3심 가서 엎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 내용을 좀 봐야죠.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내용을 전혀 못 본 상태니까 이것만 놓고는 제가 그냥 뭐 사실 50대 50 확률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게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뭐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지만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게 뭐 의미가 없으니까 예. 지금 굳이 뭐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좀 내용을 살펴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낫지 않나. 뭐 저는 그런 이제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용민 씨와 다르게. 어때? 김진태를 봐주려던 기류가 있었어요? 지난 정부 때? 뭐 아무래도 없다고는 못하겠죠. 명확한 물증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 전반적인 기류가 그때 당시에 여권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던 의원이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황교안 당신 총리니까 법무부 장관 총리를 거치면서 여권에게 불리한 기사는 뭐
적극적으로 막았었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자체에도 선거법을 적용하지 말아라부터 시작해서 구속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던 전력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당장 댓글 사건 때도 내부에서 굉장한 그것 때문에 충돌이 있었고 또 그 뒤에 뭐 세월호 수사와 관련해서도 뭐 1, 2, 3 정장한테 구속하지 말아라.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하지 말아라. 그걸 가지고 또 한판 대판 붙기도 했었고 했기 때문에 뭐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전혀 아무런 터치를 안 하고 검찰이 그냥 혼자 독자적인 판단으로 수사를 했을 거라고 보는 거는 글쎄요, 뭐 상식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 참담하네요. 예. 김진태가 한동안 굉장히 조용했지 않습니까? 상황이 심각하니까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대선 경선 때 재정 신청당한 거, 뭐 지금의 그 사건을 말하는 건데, 그거 쉽지 않아요. 이렇게 또 얘기했던 기억도 나고 말이죠. 그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렵다는 거를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 자체도 뭐 굉장히 얼굴이 해맑잖아요. 본인도 이 정도가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글쎄요 상상했을까요? 뭐 하여튼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숨 크게 돌린 상황인데 이게 3심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그래서 3심에서는 결과가 다시 확인환송돼서 좀 뒤집어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입장이 이 방송 중에 바뀌었네요? 우리 김 프로가? 개인적인 입장은 그래요. 제가 1심에서도 늘상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치 않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재정 신청을 통해 가지고 검찰이 무혐의한 것이 올라가서 유죄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틀에서 보면 그게 유지가 되는 게 상식적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게 그 정반대의 논리로 뒤집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그거를 이제 못 본 상태에서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이상합니다. 좀 개인적으로는 뒤집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요. 김 프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높다. 파기환송이 안 되면 나의 직을 걸겠다. 나의 모든 명성과 자존심을 걸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역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는 이런 옛 성인들의 이 문구가 떠오릅니다. 예, 그래요. 법보다 더 중요한 거는 깔고 뭉갰을 때. 내가 만약에 엉덩이로 우리 김 프로 배를 깔고 뭉갰다. 못 일어나. 절대로. 예. 자, 김 프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 프로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한가위 연휴 앞두고 있습니다. 김엄마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신데요? 예, 그게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일단 걱정해주는 멘트에 이렇게 치면 어떡해요? 글쎄 말이야. 이게 일주일의 피로가 물밀듯 오는 시점, 바로 금요일 방송 만들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또 다음 한 주간이 얼마나 기대가 됐는지 잠을 좀 깊게 잘 수 있겠다라는 점. 네. 우리 김 프로한테 처음 얘기하는데 다음 한 주 쉽니다. 이거 쉬셔야죠. 병나요. 요즘에 뭐 불철주야 막 계속 뛰고 계신데 쉴 때는 쉬어야 됩니다, 사람이. 알겠습니다. 불철주야. 좋은 말 배웠고요.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뭐 김장겸 사장과 MBC 임원들 얘기해야죠. 예. 자, 기소됐죠, 전부 다? 정확하게는 이제 기소 의견으로 이제 송치가 된 건데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조사를 한참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무슨 조사를 하나 싶으신 분들이 이제 계실까봐 참고로 설명을 좀 드리면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게 있어요. 특사경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노동경찰이라고도 부르죠. 그렇죠. 이제 각 기관마다 뭐 식약처에도 있고 무슨 뭐 심지어는 구청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단속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경찰이 뭐 수사를 하지 않는 경찰까지 합쳐가지고 전부 다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모든 업무를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또 각자 전문 분야가 아닌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각자 맡은 분야에서 나름대로 이제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공무원들한테 경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이제 특사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노동법과 관련해가지고 위반 행위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잔뜩 몰려가가지고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부들을 불러놓고 막 잡들이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다른 판단 없고 뭐 청와대에서 무슨 지시를 받고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법에 따라서만 부당 노동 행위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만 살펴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돌려보냈었는데 그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예. 근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에 넘겨가지고 처벌을 받을지 말지를 이제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으로 검찰에다가 사건을 이제 넘긴 거예요. 예. 검찰이 이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정리해가지고 넘겨받았으니까 그걸로 다시 한번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별 문제가 없으면 그걸 가지고 기소를 할 텐데 지금 뭐 대부분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고 지금까지 나온 것들이 뭐 여태까지 말씀드렸지만 법원 판단을 받은 사안들이 꽤 많거든요. 예. 대법원까지 가서 뭐 다투고 있는 사건들도 있고 1,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들도 많기 때문에 명백하게 부당하다라고 이제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검찰의 손을 거쳐가지고 법원으로 넘어갈 날이 머지않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걸 검찰이 뒤엎는다. 그런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뭐 하여튼 잘못된 게 맞으니까. 예. 그래서 실무적인 조사는 끝났고 그러면 지금 이제 MBC가 한참 파업 중이고 KBS가 이제 한참 파업 중인데 이 파업에도 상당히 힘이 실리게 됐죠. 왜냐하면 부당한 행위들을 했던 것이 명백하고 특히나 노조와 관련돼 가지고 노조를 없애려고 하거나 노조에 가입된 사람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줬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많이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노조는 사실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노조에 소속돼 가지고 활동을 했다. 이게 탄압을 받아야 될 이유는 전혀 아니거든요. 예. 노동자들이 다 개개인별로 회사하고 상대를 해가지고 본인의 권익을 지켜낼 수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다 모여가지고 회사하고 협상을 하거나 본인들의 처우를 지킬 수 있는 것들을 하도록 법으로 보장해놨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지금 뿌리부터 흔들려고 이제 계속 노력을 했던 건데 그것이 다 지금 드러났고 그냥 단순히 증거로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은 법원까지 가가지고 판결을 이제 받은 상황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딱 걸린 상황이죠. 사실 원리 원칙대로 하는 건데 이런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것이 너무 생경하고 감동을 받게 만듭니다. 네. 지난 9년 동안 워낙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켜봤기 때문에 지금 뭐 국정원 문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지난 9년 특히나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있었나가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권에 조금이라도 불리할 것 같고 자기들이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유리하지 않을 것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도 뭉개고 또 수사가 제대로 진행돼야 되는 것들은 못하게 막고 상대편, 그러니까 야당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불리할 것 같으면 키워가지고 막 어거지로 수사를 하고 논란을 키우고 막 이랬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지난 10년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세월을 살아왔나 이게 요즘에 들어서 이제 다시 뭐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김장겸은 반발하겠죠? 뭐 반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냥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검찰은 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 자체가 본인이 막 액션을 할 수는 있겠죠. 뭐 탄압을 받았다는 둥 뭐 이러면서 이제 막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거를 고지고대로 듣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예. 법 절차대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좋아하던 것들이 법치주의 내지는 절차를 지켜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대로 해야죠. 절차대로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검찰이 출석을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봐야 되고요.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법원에 출석해가지고 뭐 재판을 받아야 될 텐데 이제 어쨌든 지금 나갈 수 없다. 나는 뭐 문제가 없다. 라면서 버티고 있는 사장을 비롯한 간부들 6명이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처벌을 염두에 두고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판단을 지금 경찰 단계에서 받은 거니까 검찰 법원 지나가면서 이제 계속 문제가 되면 저분들이 지금 계속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렇게 그냥 버티고 있기가 정치적으로는 사실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점점 더 돼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들은 또 그걸 최대한 이용할 것이고요. 근데 대법원 판결 때까지 언론노조 MBC 본부 조합원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지, 또 처벌을 받는다 한들 김장겸 씨가 사장직을 안 내놓으면은 이건 뭐 또 답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번 기소 의견이 김장겸의 거취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수 있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그게 이제 상식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이 정도 되면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용퇴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이명박근혜 9년 말고 그 전에 뭐 DJ 노무현 정부를 거쳐오면서는 상당 부분의 공직자들이나 공기업 관련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해왔고요. 근데 그게 지난 10년을 거치면서 말도 안 되게 바뀌어왔거든요. 그냥 뭐 안면 몰수하고 얼굴에 철판 깔고 마음대로 해라, 뭐 정해져 있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지금 MBC, KBS의 파업이라고 하면 정말 정색하고 그냥 자기들이 버틴다고 하면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MBC, KBS 내부 구성원들조차도 이건 긴 싸움일 수 있다,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해야 될 수 있으니까 각오하고 하자라고 지금 각오를 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소 의견으로 경찰 단계에서 송치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검찰 단계가 한 번 더 남았고, 거기서 재판을 해가지고 뭐 아무리 빨리 나온다 그래도 몇 개월이 걸려서 유죄 판결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뒤로 2심, 3심까지 치자 그러면 하여튼 굉장히 오랜 기간이 남아 있는데, 정치적인 입지, 여론의 힘 뭐 이런 걸로 이제 본인들의 입지가 굉장히 줄어들기는 했지만, 예. 본인들이 어쨌든 철판 깔고 끝까지 버티겠다고 하면 사실 몰아낼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기는 해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여론으로 이렇게 야 이거 말도 안 되잖아 그만해 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좀 돼야, 그래야 되는 지금 상황이기는 하고요. 지금 김장겸 사장을 비롯한 그 나머지 6명이 말하는 가장 큰 수는 뭐냐면, 내가 정권의 정치보복, 탄압에 의해서 쫓겨났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정치적으로 제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어쨌든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한번 받아 먹어보자. 이런 이제 속셈인데, 그게 먹히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힘을 써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갈아가지고 쫓아낼 사람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진영이 구축되면 그 이사진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방송문화진흥회가 MBC의 대주주라고 말씀드렸죠. 사장 날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사태를 종료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면 이거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 싸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MBC, KBS 구성원들 자체도 예전에 뭐 여러 번 싸움을 했다가 다 이제 뻔뻔히 나가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조직 내부적으로 나름의 자괴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조금 다르거든요. 끝이 정해진 싸움이다라고 이제 내부에서 판단들을 하는 것 같고,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어떤 모양새든 간에 지금 이 사람들이 버텨가지고 계속 그냥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천지하에 드러난 불법 행위나 여러 가지 부당한 거를 따지자고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둬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사람들이 워낙 고집을 부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면서 지금 있는 건데, 그거를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해가지고 쫓아내지 않겠다라는 의지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번거롭게 이렇게 길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가 가진 절차,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절차에 따라서 하는 뭐 이런 번거로운 이런 거를 감수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일정 부분 어쩔 수 없다고 보고, MBC, KBS 구성원들이 끝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버틸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힘이 돼주시고, 그래서 뭐 이렇게 돌마고 파티라든지 내지는 뭐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 가지고 뭐 파업 상황을 알리는 이런 것들에 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시는 게 그나마 좀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좀 앞당길 수 있는, 그래서 MBC와 KBS 공영방송들이 좀 정상화되는 날이 좀 빨리 오도록 하는데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뉴스를 놓고 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뭐 듣다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상상할 수 없는 초식을 지금 그만큼 이제
후달린다는 얘기겠죠. 그냥 뉴스를 한 20분짜리 뉴스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쪼그라져 있다는 거니까 좀 서글픈 얘기입니다만 MBC 뉴스 안 본다고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한가위 연휴 때는 어떻게 지냅니까? 저는 이제 가정에 좀 충실하게 제가 이제 평소에는 팟캐스트 뭐 녹음하고 편집하고 하느라고 좀 뭐 정신이 좀 없는데 김프로 쇼도 평소 패턴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편성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한가위만큼은 좀 여유 있게 쉬면서 좀 보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프로 더 충전하셔서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잘 쉬시고 원기 회복 잘 하셔가지고 조금 더 세게 밟아주세요. 추석이 지난 다음에. 너무 무뎌지니까 예. 밟히는 입장에서 좀 안쓰럽네. 아니 우리 저 김프로가 스스로 성찰하기를 바랄 뿐인데 이거 뭐 별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무기력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밟을 때 제대로 밟았는데 개전의 정이 없단 말이죠. 더 밟아 뭐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자, 아무튼 뭐 한가위 잘 보내시고 저도 원기 충전해가지고 한가위 지나고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프로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